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5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이 계속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며 돈이 흘러들어가니 말을 듣지 않는다며 러시아 원유를 사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뭔가 묘한 구도가 만들어지며 지금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선 브릭스 국가들의 반격 이야기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대거 가입하며 자국의 서부 국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침략 전쟁이 아닌 정당한 전쟁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 견제를 위해 트럼프는 계속 전쟁 종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은 멋진 사람이라며 치켜 세우다가도 그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며 잔인하다며 압박과 회유책을 번갈아 가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를 숨막힐 정도로 몰아붙여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러시아의 돈줄을 확실하게 틀어막겠다라는 전략이었죠. 러시아는 수출의 60% 이상을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판매에 의존하는 국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 점을 노려 전 세계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이런 트럼프의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를 계속 사주니까 푸틴은 미국의 압박에도 콧방귀만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쩔쩔매는 푸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트럼프의 압박은 그저 공무원 메아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계속해서 러시아 원유를 구입했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러시아 원유를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인도는 개의치 않고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였죠. 결국 인도의 이런 배짱에 트럼프는 분노가 폭발했고 러시아의 돈줄을 막기 위한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거죠. 그럼 인도는 왜 러시아 석유를 구입할까요?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소유 국가지만 원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원유를 반값 세일하듯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는 이 절호의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2022년 이전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사지 않았던 인도가 이제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38%를 러시아에 의존할 만큼 러시아 원유 구매 핵심 고객으로 부상한 건데요.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사주는 게 세계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까지 내세우며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야무지게 챙기고 있죠. 트럼프는 인도의 이런 행동에 아주 격분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인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건 비단 러시아 원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은 아닌데요. 트럼프는 이전부터 인도에 대한 불만이 여러모로 쌓여 있었죠. 첫째로는 바로 인도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문제였는데요. 미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인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길 원했지만 인도는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로는 지정학적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중지하려 하자 인도는 제3국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미국이 앙숙인 파키스탄과 손잡고 중지하려는 모습에 인도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농산물 시장도 안 열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중지하는 것도 불만이고 게다가 내가 사지 말라고 한 러시아 원유까지 대량으로 사들인다? 라며 말이죠. 이런 복합적인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트럼프는 결국 번복으로 인도를 택하고 관세 폭탄을 부과한 건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인도는 즉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발끈했죠. 인도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있는데 왜 인도만 겨냥하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작년 한 해 러시아로부터 1억 85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사들였죠.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로 원유 판매 대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는 중국 최대 원유 공급 국가가 되었죠. 인도는 이런 중국을 두고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인도에게 갇혀왔던 미국이 중국에게는 왜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이 겁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도에 바로 보복 관세를 때렸던 것과는 달리 중국에게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미국 입장에선 참 난감한 이슈가 숨어 있어요. 첫째로는 중국은 히토리 시장을 정말 독점하고 있죠.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의 60%, 정제 공정은 무려 8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건데요. 히토리는 반도체, 가전 등 핵심 필수 소재로 히토리 없이는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은 물론 첨단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죠. 둘째로는 중국은 인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곧바로 맞불 관세를 놓을 것이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죠. 게다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이 중국에서 올리는 막대한 매출도 무시할 수 없고 말이죠. 셋째로는 중국의 위안화,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건데요. 이는 미국의 금융체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방어책이죠. 자칫하면 현재 잘 협상 중이라는 미중 관세 협상 테이블이 한순간에 엎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복합 변수들이 있기에 인도와는 다르게 중국에는 섣불리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바로 브릭스 국가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브라질 대통령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을 부과했는데 이어서 인도까지 같은 처지가 되자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는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을 7년 만에 정격 방문하기로 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과 티베트 문제 등으로 안숙관계였던 두 나라가 미국의 압박이라는 공통의 외교로 다시 손을 맞잡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양극 대립 체제에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EU나 타 국가들과의 균열이 생기고 있고 미국에 맞설 반미, 브릭스라는 세력이 급속히 결집되면서 새로운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무역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비미 경제 블록으로 나눠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각 블록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과 무역망을 구축하며 서로에게 관세를 주고받는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함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각 나라들이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보호무역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브릭스의 대응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가 만들어낸 예고된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기존 동맹 국가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